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 부자입니다. 반도체 커버드 콜이 타이거와 코덱스에서 출시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출시된 지 한 3주, 1주 정도 지나면서 대략 얼마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조금씩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코덱스는 9%, 타이거는 14% 정도 분배금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고요. 사실 코덱스와 타이거의 경쟁 관계는 반도체 커버드 콜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코스피 200을 가지고 커버드 콜 상품을 만들 때도 코덱스는 15%, 타이거는 7% 이렇게 분배금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분배율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스피는 어땠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요. 저도 조금 반도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드린 타이거와 코덱스 반도체 커버드 콜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성 종목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분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출시되었던 코스피 커버드 콜 상품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코스피입니다. 금요일 엄청났죠? 시작하자마자 8,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빵빠레를 울리자마자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했고요. 7,000포인트도 깨지나 겁을 주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7,493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화면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에 축포를 터트리고 난 자네들이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걸 이렇게 빵 터트렸겠죠. 쓸쓸히 이제 그걸 치우시는 분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작년 초부터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2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7500포인트까지 오른 거니까 328%, 6%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진 티도 나지 않네요.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늦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새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주말 내내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지만 IRP 안전자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정도 담겨 있는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절반 정도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금요일 하루에만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누적 투자 수익률은 26%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비중을 늘릴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영상 만들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타이거 상품은 4월 21일에 출시됐고요. 코덱스는 5월 12일에 출시돼서 이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먼저 나온 만큼 타이거는 6,200억의 이제 순자산을 이루고 있고, 코덱스는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2,500억 정도 자금이 모였고요. 수수료는 일단 총보수는 0.45% 얘기하는데 운영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더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일반계좌 모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코덱스 같은 경우는 38개로 구성 종목이 나와 있고요. 타이거 같은 경우는 18개로 구성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주식은 30개 정도에 투자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옵션 종목에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는 14개 종목에 투자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55.8%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타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를 보유한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 하락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같은 비중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 선물이 8% 정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66% 정도 높은 비중으로 타이거 ETF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삼성전기도 6%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대형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타이거고, 절반 정도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코덱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분배금 같은 경우 타이거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지급 기준일로 해서 170원 이제 공지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주가 14,110원 기준으로 170원을 나누면 1.2% 이렇게 첫 달에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계산해 보면 11개월을 곱해 보면은 1년간 14.4%.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생각보다 높은 분배금이 나와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출시는 21일에 했는데 지급 기준일이 15일이라서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1.2% 그러면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옵션 판매 수익이 좋아서 이런 건지, 이거는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분배금은 이제 지급 시점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커버드콜 투자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상품이 처음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분배금은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왔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금을 받을 때 상당 부분이 비과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은 주당 과세 표준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정보에 나와 있는데요. 추종하는 지수가 KRX 반도체 타겟 9% 분배 위클리 커버드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이제 9%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9% 정도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코덱스는 연간 분배금을 9%, 타이거는 앞에서 계산을 해본 것처럼 14%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을 이 상품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75만 원, 타이거 같은 경우는 116만 6천 원 정도. 굉장히 한 달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분배금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분배금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을까요? 일단 눈에 보기에는 14%를 주어서 세전 기준에서 116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받는 타이거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도체 커버드콜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코스피 커버드콜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코스피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하고 코덱스에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코덱스는 15%로 나와 있고 타이거는 7% 나와 있고요. 화면에서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한 달, 두 번째는 세 달, 그리고 맨 아래 세 번째는 6달 정도 투자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달 같은 경우는 수익성 차이가 오리지널 상품인 코덱스 200하고 15%를 지급하는 코덱스 커버드콜하고 2%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리지널 상품 대비 15%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16%까지 이제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받은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분배금을 받아서 쓰고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시 기간이 1년이 지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하고 오리지널 코덱스 200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상품이 238% 상승할 때 분배금은 15% 주는 상품은 18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물론 상승은 했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52%. 그리고 만약에 재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커버드 콜을 통해서 분배금을 많이 받으면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커버드 콜의 수익률은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오리지널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매달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도 그 분배금을 가지고 이제 다시 투자를 하거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리지널 상품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수익 극대화입니다. 사회 초년생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할 때 투자하면 좋고요. 아니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당장 쓰지 않는 돈이 내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과감히 해서 자산을 불려야 할 때 오리지널 상품을 쓰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9% 정도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상품도 저는 자산 형성에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월 나오는 분배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오랫동안 버텨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팔까? 팔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하이닉스가 10배 올랐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10배의 수익을 얻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커버드콜 상품을 쓴다면 수익은 10배가 아니라 뭐 7배, 6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매월 분배금을 재투자하면서 온전히 그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은 있지만 현금이 더 필요할 때 요 9% 상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월 분배금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대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는 14%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월 분배금은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든 상품이고요. 그래서 14%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 상품은 월 분배금은 내가 산 기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내가 생활비를 24% 상품으로 만들려고 투자했는데 주가가 30% 떨어지면 월 분배금도 30%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월 분배금을 모두 다 이 상품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품을 통해서 약간 줄어들어도 내가 버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4%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커버드콜이나 다른 월배당을 받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매월 나오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심리적 안정성을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에서 나오는 일반 주식의 배당금이나 커버드콜의 분배금은 다 나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4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해보면 얼마나 될까 해서 시작을 했고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아직은 크게 관심을 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투자해 보면서 앞으로 경과도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 보면 이 코덱스와 타이거, 커버드콜 ETF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도체의 성장성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커버드콜로 월배당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분배금으로 이제 비과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재투자에 해당하는 토탈 리턴은 오리지널 상품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9%냐 14%냐 커버드콜 투자할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